895번입니다. 자, 두 양수 xy에 대하여 x-y와 x-1-y분의 4의 곱이 k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이 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양수가 나와 있는데 두 수의 합이 아니라 차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그대로 산술 기하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일단 이 식을 전개를 해버립시다. 왜 전개를 해보려고 할까요? 바로 역수 형태의 모양이 나와 있으니까 전개를 해보면요. 자, 1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y분의 4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식은요, 1과 4가 돼서 5가 되고, 이 나머지 두 개를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y분의 4x 플러스 x분의 y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이 어떤 k 값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k가 최대값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5에서 얼마를 빼야 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수가 큰 수를 빼줘야 된다, 작은 수를 빼줘야 된다. 바로 작은 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야지 바로 이 값이 바로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XY가 양수인데 이 형태가 역수 형태이면서 바로 두 수의 무엇이 곱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두 수의 곱이 무엇으로 일정합니까? 바로 4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로에 있는 이 식을 가지고 바로 이 합의 최소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y분의 4x 플러스 x분의 y는 두 수의 곱이 4의 루트를 씌운 그에다가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다. 바로 4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괄호의 바로 최소값이 4가 되기 때문에 바로 최소가 4가 되므로 바로 이 수는 얼마보다 최소값이 4가 되기 때문에 자, 최대값은 5에서 4를 뺀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수는 얼마보다 1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나요? 자,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봐도 되겠죠. 바로 이 식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에서 4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체에다가 뭐를 붙여주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 부등호 방향이 뭐가 된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얼마를 더해준다? 5를 더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얼마가 된다? 1이 되어서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니까 이 값은 1보다 작은데 K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K가 바로 무엇보다 1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바로 이 식이 K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겠죠. 자,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면 되니까 실수 K의 바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등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등호 조건은 바로 산술계에서 이 두 수가 바로 산술계를 했으니까 이 두 수가 서로 같을 때가 되겠네요. 따라서 등호 조건은 y분의 4x랑 누구랑 x분의 y가 같을 때니까 바로 y제곱이 얼마나 같을 때 4x제곱과 같을 때고 y는 바로 2x 플러스 마이너스 2x와 같을 때이겠지만 두 수가 양수이니까 바로 y가 2x일 때 바로 이 값에 바로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K의 최소값은 1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896번입니다. n개의 양수 A1에서 n까지의 이 n개의 양수가 있는데 Fn은 이 모든 양수를 더해버렸고 G에는 역수를 취해서 모두 다 더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하네요. 자, 기억부터 한번 해보면요. F2는 무엇이겠습니까? n이 2죠. n이 2면 여기 마지막 A가 A2까지 더하라는 말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F2라는 것은 A1과 A2만 더하는 게 바로 F2가 되겠습니다. G2는 마찬가지로 A2분의 1까지 더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A1분의 1이 돼야 되죠. 역수니까. 자, A1분의 1 플러스 A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8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A1, A2가 모두 다 양수니까 합이 나와 있고 역수꼴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최소값 8을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산술기하가 냄새가 나야 되겠죠. 자, 전개해버리면 1이고요. 자, A1을 전개하면 A2분의 A1이 되겠네요. 이제 A2를 가지고 전개하면 A1분의 A2가 되고 A2를 전개하면 약분되어서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A2분의 A1 더하기 A1분의 A2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된다? 2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더하기를 기준으로 좌와 우에 있는 수가 모두 다 모이고 양수라는 걸 확인하면서 두 수의 곱이 무엇으로 역수관계니까 1로 일정하겠죠. 따라서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두 수의 곱이 1이니까 그 곱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런데 2를 더했으니까 같이 2를 더해주면 바로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다? 4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최소값은 8이 아니라 4가 되는 것이고 이때 등호 조건은 언제다? 이 두 수가 같을 때 바로 등호 조건이 되니까 대각선의 곱은 똑같겠죠. A1 제곱과 A2 제곱이 같을 때니까 A1, A2 모두 다 같으므로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A2인데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A1과 A2가 같을 때 바로 최소값 4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니은을 한번 가볼까요? 니은은 FN과 GN을 모두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를 모두 더해달라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두 개를 더하면요. 우리가 A1과 A1분의 1이 바로 역수 형태니까 0 적을 거 A1 더하기 A1분의 1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A2 더하기 A2분의 1 그리고 A3 더하기 A3분의 이런 형태로 적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무엇이 된다? n이니까 an 더하기 am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기억에서 산술 기하를 사용했죠. 그리고 역수 형태로가 보였잖아요. 자, 바로 이 각각이 역수의 합이 되니까 역수의 합의 최소값은 얼마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2라고 했잖아요. 왜? 이 역수의 곱이 무엇이니까? 바로 곱이 1로 일정하니까 합의 최소값은 2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2가 몇 개 있죠? 1부터 n까지 이 수가 n개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2를 n번 더했으니까 바로 2n이라고 나타내면 되겠다. 따라서 이 fn 더하기 gn은 2n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등호 조건은 A1과 A1분의 1이 같을 때니까 맞죠? A1의 제곱이 1이죠. 따라서
A1이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바로 양수이니까 1이겠죠. 그러면 A2와 A2분의 1도 계산해 보면 A2도 1이 되어서 A3도 마찬가지 1. 따라서 등호 조건은 A1과 A2와 A3와 그리고 모든 AN이 같으면서 그 값이 무엇으로 같을 때 1로 같을 때 바로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경호 조건까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내는 공부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시험 칠 때는 이 경호 조건까지는 이런 문제에서는 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항상 하는 버릇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디귿은 FN, GN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M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그죠? 자, 이게 좀 막막할 건데, 기억, 니은, 디귿 이런 합답형 문제는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 참을 가지고 우리가 힌트를 삼아서 우리가 디귿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FNGN 중 적어도 하나는 M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식을 부정을 취하겠습니다. 부정을 취하면요, 여러분들 FN과 GN이 적어도 하나는 M보다 크거나 같다를 부정해 보면 모두 M보다 작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면 이 FN도 M보다 작고 GN도 M보다 작잖아요. FN도 M보다 작고 누구도 GN도 M보다 작죠. 그러면 이 두 식을 더해 보세요. 더해 보면 FN과 GN을 더하면 누구보다 작아야 되겠습니까? EN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런데 니은에서 FN과 GN을 더하면 항상 EN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니은에 바로 뭐가 된다? 모순이 발생했죠. 그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가정을 잘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FN과 GN이 모두 N보다 작다고 가정한 게 잘못되었으니까 이거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M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비교법을 통하여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를 힌트 삼아서 여기가 EN이니까 그죠? 야를 힌트 삼아서 디귿을 이렇게 귀luc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897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2, AC의 길이가 3이고 이 각A가 30도입니다. 각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바로 보는 순간 이 삼각형의 우리 넓이는 우리가 일단 구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이 삼각형 ABC의 이 변 BC 위에 점 P에 대하여 두 직선 AB와 A씨에 내린 수순의 발을 각각 MN이라고 했습니다. 왜 수순의 발을 내렸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P점은 이 BC를 움직이기 때문에 PN의 길이와 PM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럴 때 다음 PM분의 AB, AB는 2로 주어졌죠? AB는 2입니다. 그리고 PN분의 AC니까 AC는 3으로 주어졌어요. 즉, PN분의 2와 PN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AB와 AC는 2, 3으로 결정이 났고, PN과 PN은 각각 수순을 내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PN과 PN을 계속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 PM을 길이를 우리가 X로 두고, 이 PN을 길이를 Y로 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P가 위치가 바뀌면 이 길이도 달라지니까 이렇게 PM과 PN을 무엇으로 X,
y로 두면 결론적으로는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무슨 값을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x도 양수, y도 양수죠. 길이니까 x, y는 변한데 그러면 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x분의 2와 x분의 3은 곱은 어떻습니까?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일정하지가 않지만 하여간 이 값 가지고는 우리가 최소값을 이 식 가지고는 최소값을 그냥 구할 수는 없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일정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산술기하를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x, y가 모두 다 양수니까. 그러면 산술기하의 합의 최소나 곱의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는 합의 최소를 구하려면 곱의 최대가 있어야 되고 곱의 최대를 구하려면 합의 최소값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x와 y가 들어가는 식 중에 바로 들어가는 식에 합이나 곱이 일정하는 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일정한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여기 각이 나왔죠. 각이 나왔으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넓이는 어떻습니까? 2분의 1에 두 변과 인각이 나왔죠. 기억나나요? 자, 2분의 1에 양쪽 사이드 변을 곱한 다음에 바로 사인 30도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2와 2는 약분이하고 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니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3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X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 X와 Y가 바로 각각의 변의 무엇을 바로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A와 C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y는 삼각형 ABC의 바로 높이가 되고 x는 바로 삼각형 ABP의 바로 뭐가 됩니까? 높이가 되겠죠. 따라서 넓이가 2분의 3으로 일정하잖아요. 일정한데 그 넓이는 바로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XY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3에다가 높이 y를 곱한 것과 2분의 1에다가 밑변 2에다가 높이 x를 곱한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이 바로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양변에 모두 다 2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2x 플러스 3y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xy의 바로 합이 3으로 일정하다는 것을 일단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우리는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바로 이 xy의 곱이 바로 이 x분의 2, y분의 3을 곱한 xy분의 6이니까 이 xy의 곱에 바로 무엇을 곱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합이 일정하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풀기보다는 이 x는 분자 자리에 있고 이 x는 분모 자리에 있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나요? 우리가 앞에서 867번을 한번 참고해 보면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합의 최소를 구하는데 이 일정한 값이 또 다른 합으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xy는 이양 양수기 때문에 그죠? 이 자체가 지금 XY 이 두 수의 곱이 일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술 기하를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곱이 일정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X가 분자, X가 분모에 있으니까 두 수를 한번 뭐 해보자? 곱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시도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역수 형태로 나왔을 때는 두 수를 곱해서 생각하면 약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XX 약분이 되어서 4가 되죠. 그리고 Y분의 무엇이 됩니까? 6X가 됩니다. 그리고 3i로 전개해버리면 x분의 얼마가 되죠? 6i가 되고 y가 약분되면 9가 되어서 얘가 바로 13 플러스에 y분의 6x 플러스 x분의 6i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두 수를 보면 xy가 양수이므로 y분의 6x도 양수, x분의 6i도 양수가 되고 이 두 개의 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이 바로 36으로 마다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엇을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두 식만 바라본다면 이 두 식의 곱이 36이니까 맞죠? 루트를 씌운 다음에 두 배를 한 것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13을 더해줬으니까 동일하게 13을 더해주면 되죠. 그럼 얘가 6이니까 12 더하기 13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식 자체가 2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원래 주어진 식이 25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2x 플러스 3y가 얼마입니까?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3으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x분의 2와 y분의 3을 양변으로 3으로 나누어주면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찾을 수 있으므로 그 최소값이 바로 3분의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PQ는 서로서가 되고요. 그 P와 Q를 바로 더한 값은 얼마다? 바로 28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28이 됩니까? 바로 이 두 수 y분의 6x와 x분의 6y가 같을 때 바로 등호가 성립하니까 등호 조건을 한번 또다시 공부해 보면 자, 이 두 수가 같기 때문에 자, 대각선의 곱은 서로 같겠죠. 6x 제곱과 6y 제곱이 같다는 거고 6과 6이 약분되고 x 제곱이 y 제곱이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인데 자, 길이기 때문에 바로 x와 y가 뭐 할 때 같을 때 바로 이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3분의 2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도 이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데 이 자체로서는 산술기하를 바로 적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합이 3으로 일정하다는 건 나와 있지만 이 두 수를 서로 왜 곱했느냐? 바로 이 하나는 x가 분자, 하나는 분모에 있으니까 곱함으로써 무엇이 나왔다?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수의 곱은 36으로 일정하니까 산술기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89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y x도 양수, y도 양수겠죠. 길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y인 정사각형 ABCD에 대하여 네 변이 AB와 CB, CD, DA를 x 대 y로 내분한 점을 각각 EFGH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y가 되고 길이가 되겠죠. 여기가 x, 여기가 x, 여기가 y가 되겠네요. 여기가 x, 여기가 y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E와 G의 길이가 4루트 2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비금증 삼각형 EFG의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넓이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그대로 여기서는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큰 무엇에서 사다리 꼴에서 이 하얀 부분 두 개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넓이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삼각형 EFG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 꼴 넓이에서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빼보겠습니다. 자, 위와 아래를 더하면 x 더하기 y죠. 그런데 높이도 x 더하기 y라 되어서 제곱이 되어서 얘가 바로 사다리 꼴의 넓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의 x, 2분의 1의 y니까 2분의 1의 x제곱과 2분의 1의 y제곱을 뺀 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을 전개해 보면 x제곱도 2분의 1배, y제곱도 2분의 1배니까 각각 집어지겠죠. 그러면 남는 부분은 2xy를 2분의 1배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바로 삼각형의 넓이는 xy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XY의 바로 뭐다? 이 넓이니까 이놈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뭔가 하나의 식이 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식을 여러분들이 못 만들어내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풀기가 어렵겠죠. 자, 이 4루트 2라는 것을 아직까지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4루트 2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E에서 CD로 무엇을 수선을 내려면 여기가 바로 직각이 되어서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는 X 플러스 Y가 되고요. 이 높이가 전체 x에서 이 길이가 y가 되기 때문에 이 높이가 바로 무엇이 된다? x에서 y를 뺀 게 바로 높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x 플러스 y 밑변 제곱과 바로 높이 x 마이너스 y를 제곱한 것, 두 변을 각각 제곱한 것은 빗변의 제곱과 같으니까 얼마로 같다? 32로 같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을 전개해 보면요. x제곱이 두 개, y제곱이 두 개가 되어서 두 배로 묶을 수가 있고 2xy, 마이너스 2xy는 사라지겠죠. 자, 여기에서 바로 x제곱과 y제곱은 얼마다? 16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곱의 합이 나왔죠. 자, 합이 나와 있습니다. 합이 나와 있는데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죠. x도 y도 양수잖아요. 그죠?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이 x와 x제곱과 y제곱을 더한 것은 각각을 뭐한 거? 즉 곱한 거에 루트를 씌운 거에 두 배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이니까? 16이니까 약분을 하면 얼마가 되고? 8이 되고 자, 양변을 제곱하면 64가 되면서 제곱하면 xy 전체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xy는 어떻게 된다? 바로 8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길이니까 바로 양수가 되겠죠. 0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제곱을 했죠?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도 되겠지만, 자, 여기에서 이렇게 봐도 되죠? 자, 이 루트, 여기 두 배가 있었지만, 그죠? 여기에서 두 배에 바로 루트 xy 전체 제곱이니까 이 자체가 그대로 xy가 되죠. 그러면 약분하면 8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루트가 바로 루트 xy의 전체 제곱이고 얘가 절대값 xy니까 바로 xy는 양수니까 그대로 xy가 나와서 2xy가 되므로 xy는 8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는 것이고 등호 조건은 x제곱과 y제곱이 같을 때가 되겠죠.
이 두 수가 같을 때니까 등호는 x제곱과 y제곱이 같을 때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와 같지만 길이니까 바로 x와 y가 같을 때, 즉 EFG H가 각각 중점일 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알겠나요? 899번입니다. 실수 XYZ가 다음 두 식을 만족시킨대요. 이때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세 개의 합이 1이고요. 제곱의 합이 3입니다. 그러면 실수 조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x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라서 호시 시바르트 공식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데 세 개짜리에 바로 호시 시바르트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개짜리에 바로 호시 시바르트 공식을 이용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x에 대해서만 최대값, 최소값을 찾기 때문에 바로 이 식에 바로 무엇이 이 x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정도를 풀어봐야지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만났을 때 좀 쉽게 고시시바르주로 풀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물론 사실 이것을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바로 실근 문제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시시바르트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세 개짜리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생각한다는 것이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서 x의 최대값 구하는 요령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x의 최대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식에 먼저 x가 나타나게 하면 안 돼요. 자, y 플러스 z는요. 1-x로 여기서 고쳐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y와 z를 가지고 우리가 코시 시바르즈를 만들면 그 y 플러스 z를 무엇으로 바로 1-x로 바꾸어 줄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 y 플러스 z는 1-x가 되고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3-x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YZ를 대입하고 그러면 여기가 YZ가 되면서 YZ의 1차에는 각각 이 개수가 1이니까 여기도 1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바로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면서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바로 무엇보다 Y 플러스 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무엇으로? 이렇게 3-x제곱으로. 그리고 y 플러스 z는 1-x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어버립니다. 자, 전개해 보면 6-2x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1-2x의 플러스 x 제곱이 되죠. 자, 2x 제곱을 이항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에 6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사이 범위가 되면서 자, x 플러스 1과 3x 마이너스 5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는 바로 사이 범위가 되어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3분의 5가 바로 x의 최대값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바로 x의 최소값이 되니까 자 최대값의 3배에다가 최소값을 더하면 3분의 5에다가 3을 곱하니까 5가 되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여기서 등호 조건은 알아야 되겠죠. 등호 조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분의 y와 1분의 z가 같을 때 바로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x의 최대값, 최소값이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 x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y와 z에 대한 고시 시바르트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나중에 바로 바꾸어 주기만 하면 바로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0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10, BC가 6, CA가 8인 자, 6, 8, 10인 바로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내부의 점피에 대해서 각각의 변에 자, 수선을 내렸죠. 그 길이를 스몰 ABC라고 할 때 A분의 5와 B분의 3과 C분의 4를 더한 값의 최소값을 구해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ABC의 어떤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ABC가 바로 각각의 변에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897번에서 사용했던 방법처럼 바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6, 8, 12 모두 다 나왔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넓이를 바로 ABC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지점까지 P에서 각각 선을 연결하면 삼각형 세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인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이라는 것은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에 각각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10에다가 높이 a를 곱한 것과 2분의 1에다가 밑변 6에다가 높이 b를 곱한 것과 2분의 1에다가 밑변 8에다가 높이 c를 곱한 것과 동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와 B와 C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은 모두 다 날려주고요. 10과 6과 8이 짝수니까 2로 약분을 한번 해주면 4가 되고 5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4가 되어서 일단은 ABC의 관계식인 바로 OA 플러스 3B 플러스 4C가 되겠죠. 그게 얼마? 64, 64, 24일 때, 이거 일 때 바로 다음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를 가지고는 이 최소값을 구하는 게 만만치 않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그림상으로 다른 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사 A, B, C는 양수이고 맞죠? 양수는 실수잖아요.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산술 기하나 자 코시 시바르트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문자가 세 개짜리니까 우리는 코시 시바르트로 한번 가보도록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는 1차죠. 1차인데 원래 코시시바르처럼 2차와 1차의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1차인데요. 얘는 분수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차 형태를 여기에 적어 주려고 해도 제곱에 대한 합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천사 코시시바르트로 간다면 이 OA 3B 4C는 이 우변에 올 수가 없고 좌변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모에 바로 뭐가 들어온다? 루트 OA가 와야 되겠죠. 제곱에서 OA가 되니까. 그럼 여기는 루트 3B가 오고 여기는 루트 얼마가 4C가 와서 이 자체가 얼마가 된다? 2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모에 루트 5A, 여기에 루트 2B, 여기에 루트 4C를 대입해 버리면 이 A분의 5와 B분의 3과 C분의 4를 또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 식의 최대값, 최소값만 찾으면 되니까 바로 이 제곱으로 가보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a분의 5를 여기에 무엇으로 루트 a분의 5로 집어넣어 버리면 제곱하면 a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루트 b분의 3, 여기는 루트 c분의 4로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에 내가 찾는 a분의 5, b분의 3, c분의 4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는 뭐가 들어오고요? 루트 a분의 5, 여기는 루트 b분의 3, 여기는 루트 c분의 4가 들어오고요. 세모자리는 루트 5a가 들어오죠. 다이아몬드는 루트 3b가 들어오겠죠. 자, 별에는 루트 4c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내가 구하는 이 a분의 5 더하기 b분의 3 더하기 c분의 4와 여기 24를 곱해버렸잖아요. 그죠? 이 전체는 24니까 얘가 크거나 같죠. 그러면 이 괄호 속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루트 a분의 5는 루트 a분의 루트 5로 고칠 수가 있죠. 루트 5a는 루트 5 루트 a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루트 b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루트 b를 고치면 루트 3과 루트 3이 곱해져서 3이 되고 마찬가지로 루트 c분의 루트 4 여기는 루트 4 루트 c가 되어서 루트 c 루트 c가 약분이 되어서 여기에 4가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12의 제곱인 144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값이 바로 144가 되니까 양변을 24로 나눌 줄 수가 있겠죠. 24에서 6을 곱하면 144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A분의 5, B분의 3, C분의 4가 바로 6보다는 크거나 같은 걸 알 수 있으므로 바로 최소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이 고시시발을지를 사용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식을 대입해서 푼다는 것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화를 시켜 놓아서 우리가 적당하게 넣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게 편하니까 반드시 기호화를 시켜 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등호 조건만 한번 체크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루트 뭐가 되죠? 루트 a분의 5 이것분의 루트 5a가 되죠. 루트 5a가 전체가 돼야 되죠. 맞습니까? 이거랑 다음은 루트 b분의 3이죠. 얘랑 루트 3b랑 그리고 루트 c분의 4분의 루트 4c가 같을 때가 바로 등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루트가 동일하게 있으니까, 맞죠? 자, 제곱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알맹이끼리 같으면 되겠죠. 알맹이끼리 같으면 5와 5가 약분이 되나요? 3과 3, 4와 4가 약분이 되어서 바로 A제곱, 맞나요? B제곱, C제곱이 되겠죠. 근데 A, B, C는 모두 다 양수이므로 바로 A 이꼴 B 이꼴 C일 때 바로 이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6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7 명제 부분을 모두 다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끝까지 이제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수는 기본적으로 잘 해두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대수나 미적분이 그다 모두 다 함수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